청한 스님은 1995년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가했습니다. 숭산 스님을 만나고 난 후 세 번의 출가 발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스님이 대학을 졸업하던 1992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중고등학교에서 실습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숭산 스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생각이 더 많고 깊어진 청한 스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법의를 입고 법석에 앉은 숭산 스님의 모습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숭산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1993년 숭산 스님을 따라 미국 프로비던스 선 센터에서 동안거를 나던 중이었습니다. 법회 때였습니다. 법의를 입은 스님들과 제가 수행자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청한 스님의 눈에는 스님들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저 스님들 속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 나도 스님이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해인 1994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심이 있었던 미국에서의 법회 모습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야. 청한 스님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스님은 1995년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사미계를 받고 난 후에 청한 스님은 2000년까지 숭산 스님이 계신 서울 화계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1996년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고 1999년 숭산 스님으로부터 지도법사 인가를 받습니다. 헝가리인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청한 스님은 2000년 헝가리로 돌아갔습니다. 1999년 8월 청한 스님은 숭산 스님으로부터 지도법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청한 스님은 숭산 스님으로부터 숙제를 받게 됩니다. 한 자리에 3년은 있어야 한다. 꽃처럼 자기가 살아야 할 땅을 찾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제는 너만의 공부가 아닌 중생과 함께하는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 자리를 찾아가거라. 청한 스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헝가리였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고 떠나온 곳이기도 하죠.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뿌리 내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숭산 스님이 헝가리에서 법회를 열지 못하셨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숭산 스님의 육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헝가리에 한국불교, 한국선,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헝가리로 돌아간 청한 스님은 헝가리를 비롯해 미국 등을 돌며 선을 알리고 지도했다. 하지만 스님은 늘 아쉬웠다. 자연 속에 있는 한국의 도량과 선방이 늘 그리웠다. 청한 스님은 한국에서 보았던 한국에서 자신이 살았던 한국식 사찰을 짓기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2004년 9월 부다페스트에서 60km 떨어진 필리스산에 터를 정하고 2005년부터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4월 문을 열게 됩니다. 헝가리 원광사입니다. 헝가리 최초의 한국식 전통 사찰입니다. 그러나 불사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식 사찰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청한 스님은 한국에서 배운 부처님 법대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했습니다.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품고 한 가지 생각으로 발언한다면 언젠가 인연은 만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헝가리 원광사는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한 스님은 헝가리에 한국의 선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한국 사람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숭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숭산 스님이 있기까지를 이야기해야 숭산 스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부처님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수보살, 달마대사, 육조, 경어, 만공까지 이야기를 해야 했죠. 한국 불교와 한국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전법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전법 시스템을 개발해야 효과적인 전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불교와 한국 가나선을 공부하기 위해선 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숭산 스님의 공부법이 좋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가를 했고 숭산 스님 밑에서 공부했어요. 청한 스님은 처음부터 숭산이었다. 숭산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아기가 처음 보고 처음 듣는 엄마의 모습과 말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듯 청한 스님은 삶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삶. 숭산 스님의 공부법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음에 분명하게 와닿았어요. 숭산 스님의 공부법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쉬운 공안 1단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공안의 근기를 높여 최종 단계 10단계에 이르는 수행법인 신문과는 출가자는 물론 제가불자에게도 적합한 수행법으로 회자되며 한국 관화선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공안에는 역설이 많아요. 일반적인 생각과 언어로는 이해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숭산 스님의 공부는 그 역설과 소통할 수 있는 직관의 근기를 단계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공안 타파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공부이고요. 그 공부는 문자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자나 말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지요. 숭산 스님의 공부법에는 그 답이 있어요. 물론 공부란 쉽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생각을 부수고 언어를 넘어서는 공부가 쉬울 리는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이 했어요. 언어와 문자는 여러 가지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예요.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일 뿐이죠. 가다 보면 결국 하나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공부에 장애란 없었어요. 무릎을 꺾고 앉는 일도 그랬어요. 고단한 마음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확신이 힘든 육체를 잊게 했죠. 수행은 계속해야 해요.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수행도 계속해야 해요. 끝은 없어요.